그럼 지금부터 시장 경제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서동원 부위원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러한 시장 경제 최대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한은 시장 경제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정거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공정위가 주로 약점을 두고 서고 있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에 의해서 가격을 높게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독점의 경우에는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되고 그 가격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에 대해서 이 독점을 막는 것이 사실은 이 공정한 거래의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볼 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생산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이 독과점업체는 그게 아니고 가격은 자기가 책정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윈도우 비스타 근데 앞으로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생산해내면서 가격을 갖다가 시장에서 이거는 다른 데는 하나에 150불이니까 나도 150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가 괜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 사업자들이 퇴출이 되면 다시 말하면 망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그런 제품 다시 말하면 콤플레이어처럼 기능면에서부터 훨씬 다양한 그런 그리고 화질도 좋은 그런 제품이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에게 조회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카르텔 규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르텔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개의 회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회사처럼 행동을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독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르텔의 경우에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의 경우는 이것은 소위 시장 경제에서 공정이다. 험을 이겨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은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은 실행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처벌을 합니다. 그것은 보통 형벌에 있어서도 중요한 범죄의 경우에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소위 미수라 하더라도 처벌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 이 소위 카르텔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데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 합의 내용을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서명까지 합니다. 3개 회사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매년 가격을 5%씩 올린다. 이거를 위반하는 데는 위약금 얼마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서로 해가지고 서명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사할 때 걸리기 쉽죠. 그리고 걸렸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합니다. 말하자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두로만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정보 교환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가 5%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5% 올리니까 너도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요번에 입찰에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쓸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 보고 얼마나 쓰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다 서로 간에 이제 양해가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쓰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차례니까 너는 그보다 높게 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합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 교환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적발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각국에서는 이런 소위 감면제도, 자수하면 뭐 광명 찾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 소위 리니어시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수하는 경우에서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관련되는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그 제재를 갖다가 아주 면제해주거나 또는 이제 정제자든 감경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진 신고를 하면 감면해준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와서 이제 이게 불안하니까 한번 걸리면은 엄청나게 처벌을 받으니까 봤을 때 이게 자수하는 게 낫겠다. 그럼 자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EU, 뭐 일본,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주요국에서는 최근에 그 대형 그 카르텔 사건들,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들의 경우에 상당히 그 리니언시 제도를 적발을 했습니다. 아까 나온 그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미국 기업이 먼저 가서 자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기업들과 같이 그 담합이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보통 최초로 이제 자수원 쪽은 과징금 완전히 면제하고요. 두 번째 신고자는 이제 50% 이제 감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소위 기업 활동이 좀 더 국제화되고 에 따라서 거래가 전부 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카르텔도 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니 LG전자니 그러면 다 그 전자업계에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뭐 한 4, 5위 안에 다 들고 어떤 건 1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또 경쟁을 하다가도 또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면 자꾸 이제 피곤하니까 담합을 이제 하거나 뭐 담합과 유사한 형태에 갖다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외국의 어떤 경쟁 당국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되거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든지 간에 각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그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담합을 했더라도 그 상품을 수출하면 외국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 반도체 업체들이